네, 여러분. 오래간만에 영상을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핏 운동법이라는 책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제 책에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내용을 구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주제로 삼은 것은 근감소증과 또 운동에 대한 그 근감소증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결국은 최고의 보험은 근육 저축 보험이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나이를 먹게 되면 근육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근육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biological change, 즉 생물학적 변화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세 가지 이제 외견상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근육량이 감소하는 거, 그 다음에 근력이 감퇴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와 더불어 신체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생물학적인 근육 내부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 운동에 의해서 이것이 어떠한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또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 점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mTOR라고 하죠. 바로 근단백질 합성에 주된 작용을 하는 그러한 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 내에 있는 mTOR라는 효소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감퇴하게 됩니다. 결국 단백질 합성이 순조롭게 잘 되기 위해서는 여기 P70 S6K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리보소말 S6 프로테인 카이네이스라고 하는 효소이고요. 이것은 이제 for 이 바인딩 프로테인 1의 약자인데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 근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게 되지만 결국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mTOR라는 단백질 합성에 주된 작용을 하는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보다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 젊을 때보다는 훨씬 더 불리하게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근육에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근육의 위축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또 우리가 근육의 성장은 위성세포라고 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깊은데, 위성세포는 여기에 있는 근섬유막에 존재하는 일종의 근세포의 줄기세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운동이나 그 밖에 어떤 자극을 받게 되면은 위성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위성세포가 두 개의 쌀 세포로 분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근화세포로 그 전환이 돼서 근육의 미세 구조의 손상 부위로 이 위성세포가 이동을 하면서 이 위성세포가 근화세포로 전환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위성세포는 다시 잠자는 상태로 돌아가서 위성세포의 풀을 구성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로 여기에 위성세포의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근손상이 있을 때 요 위성세포인데요. 요 근섬유막에 있는 위성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화세포로 전환되면서 근세포핵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노화와 함께 또 나타나는 근육의 변화는 근재생 능력의 감퇴와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이것도 결국은 위성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육이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즉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근육의 미세 구조가 손상을 입게 되면 위성세포가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것을 근비대를 위한 리모델링 자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위성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 위성세포가 근원종세포로 전환이 되고 근원종세포가 결국은
요 엑소솜이라고 하는 이 소포를 만들어서 세포 외 기질로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엑소솜의 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RNA 256라고 하는 이 일종의 물질이 이 물질이 간질액 쪽에 있는 근섬유원 세포, 즉 머슬 휘브로제닉 셀로 가서 여기서 이제 리보솜 바인딩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효소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게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제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근육원, 근섬유원 세포에서는 콜라겐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적절한 양만큼의 이제 콜라겐을 합성해 내면서 필요한 만큼의 아주 적절한 세포의 기질이 축적되는 것이다. 즉, 이 근세포 밖에 있는 결체 조직이 적절한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은 근섬유도 비대해지고 근비대가 궁극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적절한 섬유화의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극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주일 정도가 동안은 이러한 그 위성세포가 근원종세포로 전환이 되고 근원종세포에서 마이크로 RNA 256를 분비하면서 적절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극과 더불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근육 섬유의 비대가 약 8일에서 56일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는 양상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근비대 자극에 대한 근섬유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되면은, 즉 노화가 진행이 돼서 위성세포의 어떤 활성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는 위성세포가 근원종세포로 잘 전환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이 엑소솜을 통한 마이크로 RNA 256가 제대로 근섬유원 세포에 작용하지 못하게 되겠죠. 일로 이제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리보솜 바인딩 프로테인 1이라고 하는 이 엔자임의 어떤 그 활성도를 지나치게 활성화시키는, 즉 과활성화시켜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근섬유원 세포에서는 필요 이상의 너무 과도한 콜라겐을 생성하면서 근섬유의 성장은 제대로 방해를 받게 되고, 이렇게 휘브로시스, 지나치게 많은 콜라겐이 세포의 기질에 축적되면서 휘브로시스가, 즉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근비대의 어떤 근재생에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이 이제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근섬유의 어떤 특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노화와 이제 근육의 변화는 지방이 이러한 그 근섬유 사이에, 이런 결체 조직에, 또한 근섬유 내부에 지방이 침투해 들어가서 축적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리포톡시티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이, 축적된 지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독성의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분비되고 또 지방산도 방출되면서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염증이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지게 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편은 이러한 머슬 인저리, 근 손상에 의해서 이 근섬유가 복구되는 과정에 이러한 지방 축적이 잘 일어나게 되고, 이런 지방 축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염증 수준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요. 또 이렇게 글루코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초래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바로 이러한 염증 상태의 증가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축적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근섬유의 복구가 정상적으로 일어나고 글루코스가 이제 세포 내로 잘 순조롭게 유입되면서 근세포의 정상적인 복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노화 근육의 변화는 결국은 근육으로의 산소 공급과 산소의 이용 그 시스템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나이를 먹게 되면 그 모세혈관의 밀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60대가 되면 20대보다도 약 40%, 심하면 60%의 모세혈관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육으로 흐르는 혈류량, 즉 퍼퓨션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손상되게 되는데, 즉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손상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사르코페니아, 근감소증이 초래되게 되면은 근육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요도 감소하고 또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형태적인 변형과 기능의 장애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근육이 이제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단백질 합성의 어떤 그 기능도 떨어지게 되니까 근육의 위축이 점점 진행된다. 이런 점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이 암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적인 현상, 근육이 현저히 위축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캔서 카케시아라고 하죠. 이런 캔서 카케시아와 같은 아주 심한 근위축이 나타나면 이제 생명을 위협받는 상태까지 되게 된다. 이런 점을 또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만 손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신경세포핵 주변에 있는 세포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또 이런 축삭에 있는 이런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신경의 손상, 결국은 근육의 신경 조절이 장애를 입게 된다. 그래서 근력의 감퇴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근력의 감퇴는 근육이 감퇴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른다. 심지어 3배나 빨리 근육이 위축되는 것에 비해서 근력 감퇴가 더 빨리 일어난다. 이런 것을 이제 근감소증의 커다란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신경계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염증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면역 세포로부터, 즉 마이크로페이지 1, 그러니까 대식 세포 M1형이라고 하는데요. 표현형. 주로 이런 그 대식 세포에서 분비하는 호염증성 사이토카인,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TNF 알파,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형태의 사이토카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날수록 근단백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근소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그로스 호르몬, 즉 성장 호르몬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해서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 IGF-1 이 역시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 인슐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의한 단백 동화 작용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물론 프로테인 카이네이스 B, 또 mTOR와 같은 단백질 합성 경로에 작용하는 효소들의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그것을 억제시켜서 오히려 이제 근육의 단백 분해를 증가시켜서 근 위축을 초래한다. 이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기에 근육이 어떤 근력이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을 장애 역치라고 하는데요. 장애 역치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력을 말하는데요.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래서 스스로 영화관도 갈 수 없고 쇼핑하러 갈 수도 없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수 없고 여러 가지 먹는 것까지 나중에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근육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작용은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작용이다. 사실 근육이 클수록 당을 흡수하는 능력도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는 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가 혈당을 받아들여서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글리코겐의 형태로 혈당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관은 일단 간이 있고요. 그 외에는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이제 뭐 그 저장할 수 있는 글리코겐 양이 100g 내지 150g 정도로 한계가 있죠. 그러나 근육은 약 평균적으로는 200 내지 250g 정도를 저장할 수 있지만, 근육이 발달되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은 양의 이런 혈당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근육이 위축된 사람은 이러한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역시 떨어지게 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육은 또한 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즉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수록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게 된다. 이 성장 호르몬은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 작용뿐만 아니라 인체 전반의 대사적 작용에 전부 관여합니다. 즉 대사 활동의 수준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한 이 IGF-1이라는 이 호르몬은 간에서도 분비되지만 근육에서도 분비돼서 역시 성장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뇌와 신경 발달에 관련된다 이거죠. 그래서 신경 성장 인자인 BDNF, 즉 Brain Drive Neurotrophic Factor라고 하는데요. 이런 신경 성장 인자의 증가를 촉진한다고 볼 수 있고, 우리 해마에서 이런 새로운 신경세포를 생성시킴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근육이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근육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진 아유리신 같은 이런 호르몬은 백색 지방, 즉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 조직을 백색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색 지방 세포를 갈색 지방 세포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 갈색 지방은 인체 대사 수준을 높여주고 열 생성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대사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특히 이 갈색 지방에서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아까 그 지방 조직에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호염증성 물질을 분비한다고 그랬는데요. 갈색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항염증성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아이리시는 역시 이 뇌에서 해마에서 BDNF의 생성을 갖다가 촉진하고, 또 이 역시 마찬가지로 해마에서, 그래서 해마에서 우리 기억력과 관련된 작용을 하는 해마죠. 이 해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갖다가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것은 근육에서는 항염증성 물질, 즉 항염증성 사이토칸을 많이 분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터로킨 4, 인터로킨 6, 또 인터로킨 7, 또 여기서는 빠졌는데 인터로킨 10과 같은 이러한 그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결국은 염증을 수준을 낮춰주는 작용까지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비교적 최근에 이 암세포와의 크로스톡을 통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이런 물질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라든가 전립선암 같은 거, 이런 암세포의 억제 작용을 하고 있는 물질이 스팍이라든가 온코스타틴 M과 같은 이런 물질들이 그런 물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육이 단순히 옛날에는 뭐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는 줄 알았더니 상당히 많은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근데 이제 요즘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근육은 내분비 기관이자 면역 기관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근육을 키우는 그러한 운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감소증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 효과에 대해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르코페니아, 즉 근감소증에 있을 때 운동 단위가 감소한다든가 만성 염증이 증가하든가 인터루킨 6, TNF 알파, 그다음에 CRP 이런 그 염증 C 리액티브 프로테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염증 지표들을 근감소증에서는 매우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하향 조절한다. 이런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단백질 보충제도 부가적인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운동의 효과가 주된 효과이기 때문에 이 운동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또 산화적 스트레스가 근감소증에서는 나타나지만 지구성 운동에 의해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한다. 또 위성세포의 수나 또 복원 능력이 감소하지만 위성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동원 능력도 높아진다. 모세혈관이 나이를 듦에 따라 감소하지만 지구성 운동이 심폐 지구성 운동은 특히 근모세혈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근원섬유 바깥과 그 안에 지방이 침투하는 그래서 리포톡시시티 이 지방이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일으키는 그래서 독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PGC1 알파라든가 PPAR 감마,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페리에시드 바인딩 프로테인, 즉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의 연소를 도와주는 단백질입니다. 이런 것이 나이를 먹으면서 감소하게 되는데 이 PGC1 알파라든가 PPAR 감마가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의 바이오제니시스, 즉 미토콘드리아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능력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토콘드리아 페리에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라는 것은 미토콘드리아가 지방을 연소하는데 이 지방산을 운반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게 증가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지방 연소 기능이 높아진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합성과 관련해서 잘 알려진 mTOR, 이 mTOR라는 이 효소도 운동에 의해서 당연히 증가하는데 특히 저항 운동, 근력 운동에 의해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A 손상이나 또 세포 자멸사라고 하는데 아포프토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2010년대 중반까지는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근자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결국은 이러한 운동이 DNA 메틸레이션 그러니까 DNA의 어떤 손상이라든가 텔로미어 렌스 텔로미어의 길이를 짧아지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라든가 기능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운동과 함께 적절한 단백질의 섭취가 근감소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그 근감소증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근감소증이 오기 전에 또 근감소증이 아니더라도 근육이 매우 위축되는 그런 노년기가 오기 전에 미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나이를 먹어서도 운동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더 불리하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성장하는 데는 위성세포의 역할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데요. 훈련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훈련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젊은 시절에 훈련을 했다고 치면은 이때 위성세포가 근섬유 내부로 들어와서
근세포 핵으로 전환이 되고 결국 근단백질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근세포 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세포 핵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근세포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근비대 자극에 대해서 더 쉽게 근육이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근세포 핵도 이렇게 상당히 증가하였고 근육의 비대가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근육은 플라스틱 서티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운동을 또 다시 안 하게 되면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도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전 수준으로 근육의 크기가 감소하는 근위축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근위축 현상을 disuse atrophy 즉 불사용 위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래서 50살 먹고 60살 먹었고 70살 먹고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근육의 크기는 근섬유 하나하나의 크기는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그 근섬유 안에 있는 근세포핵의 수요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경 손상으로 인위적으로 유발된 그런 동물에서는 근세포 핵도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연적인 노화에 의해서 근육의 크기가 줄어든 경우에는 근세포의 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태에서 다시 재훈련을 하게 된다. 다시 근력 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전의 상태로 보다 쉽게 이렇게 회복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젊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만큼 근육의 크기를 키우는데 노년기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운동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러한 상태로 훈련 이전의 상태로 근세포액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나이 먹어서도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의 효과는 탁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전에 운동했을 던 경험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는 근육의 그런 비대 효과를 더 기대할 수는 어렵다는 점이죠. 바로 이 점이 근육을 저축해야 된다. 근육 저축보험을 들어야 된다. 즉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놓는 그런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이 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